교직에 좀 레버리지가 좀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분들에게 격언처럼 내려오는 게 제일 유능한 사람을 찾으려면 제일 바쁜 사람을 찾아라. 조직을 좀 운영할 수 있는 고도의 좀 스킬이 노하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들의 조직 관리, 레버리지 잘 활용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성장의 관점에서 네. 봐야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잘. 아무리 이거 말고 무언가를 딱 생각을 해내고 있는데 대안이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시청 구독자분들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네. 인사 아이디어 주세요. 네, 이번 주도 교사다움 에듀토크 서울대 교육학과 문영입니다. 그리고 유현영 선생님, 유영철 선생님, 반갑습니다. 유 선생님들 모시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유영철 선생님이 좀 준비하신 것 같은데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오늘은 좀 슬픈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숨 가고 싶은데. 좀 어떻게 교수님이나 현동 쌤 어떻게 빚이 다 있으시겠죠? 네. 빚! 교수님도 네. 있어요? 교수님도 빚이 있으신가요? 요새 빚은 네. 부자의 자산이야. 자산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멘탈 관리하고 있어요. 전 거의 뭐 반려입니다. 빚은 그냥 반려 수준이고요. 항상 똑같이 따라다니는 수준인데 우리 경제 이 다큐 뭐 경제 그거예요. 우리 유튜브. 이게 오늘 주제가 좀 레버리지라는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네. 롬 무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음. 이 사람이 이제 레버리지라는 책을 냈는데 이게 화제가 되는 책으로 많이 소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 레버리지가 뭐 결국엔 지렛대인 것 같더라고요. 뭐 제가 뭐 엄밀하게 막 조사해 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렛대를 활용해서 미래의 나의 여력을 끌고 오는 내가 어떤 할 수 없는 일들을 누군가에게 전가시켜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레버리지라고 이제 롬 무어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레버리지라는 게 꼭 금융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직 문화에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책을 바탕으로 한번 우리가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주제를 준비해 왔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어요 교직 문화에? 일단은 교직 문화에 보면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교직에 좀 레버리지가 좀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학교에 이제 업무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업무를 결재권자가 교장 선생님이시긴 한데 교장 선생님이 직접 하실 수가 없으니까 적재적소에 이제 인력을 배치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게끔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학교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업무 분장이 한번 짜지고 나면은 그거를 이제 다 충실하게 수행들을 다 하세요. 각자 맡으신 역할들을. 네.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저는 중등도 궁금하긴 한데 가끔 업무 분장이 없던 일들이 갑자기 생기기도 합니다. 갑자기. 네. 어떤 것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밝히게 되면 저희 어떤 교육생활 괴로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밝히지 마. 네. 아니 뭐 근데 약하게. 네. 친구가 겪었던 거. 그렇지. 네.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겪은 이야기인데요. 그 친구도 절대 선생님 얘기 아니고. 절대 제 얘기 아니고 유씨입니다. 그래도 유씨인데 학교에 이제 수족관을 만드는 일이 수족관이요? 네. 그 갑자기 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제 타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수족관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그 중등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초등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과학정보부가 이제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당시 6학년 부장이었거든요. 근데 교무장이 갑자기 부르시더라고요. 제가요? 친구라고 한 줄 알았어요. 너무 감정이입하다고 내가 뭐 학교에 아쿠아리움 만들어야 했는데 제 친구를 불러서 제 친구한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계획서 잘 쓰니까 너가 이거 수족관 쓰는 걸 한번 써봐라. 전혀 상관없는 업무인데. 6학년 부장이잖아요. 수족관은 로컬 부장님. 네, 그래서 제 친구가 굉장히 얼굴에 했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저는 중등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초등은 간혹 이런 일들도 비비지하게 조금씩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중등은 어떤지. 저는 지금까지 겪은 바로는 없었던 없어.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에서 좀 오래 있었고 고등학교는 비담임과 담임이 좀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고 담임을 되게 오래 했거든요. 저는 비담임을 거의 한 적이 없어서 이런 사업계획서를 만약 쓸 필요가 있는 일이면 업무 부서인 선생님한테 갈 것 같고 담임 선생님한테 온 적은 제 주변까지 다 통틀어 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등 초등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리더가 누구냐에 또 차이일 수 있고 그 학교의 문화가 어떤가 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는데 유영철 쌤이 아니라 유영철 쌤의 친구는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거지.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제 혹시 얘기는 그 아니고. 친구분이 교장 선생님하고 너무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이것도 이게 밝히면 제 친구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여기도 친구를 안 나왔는데 왜? 그렇죠. 근데 이게 친구의 이제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돼. 네네. 유독 친구를 많이 아낀다. 그렇죠. 제 친구가 곧 자신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친구한테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제 사이가 좋았다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일이 있으면 그 친구한테 이제 시키는. 근데 처음 시켰는데 너무 잘해서 매번 시키게 되는 스타일. 그런 일들이 좀 많이 발생. 이제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유영철 선생님의 친구가 레버리지인 거지. 그렇지.
본인의 어떤 일을 잘 추진하는 데 있어서 레버리지.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가 사실은 저 책으로 방금 들었습니다만 그 다른 여러 이론에서도 나오거든요. 조직 관리에서도 그렇고 그 보면 조직 학습 이론 같은 데서도 레버리지를 찾아라 시스템 띵킹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핵심을 찾아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맡기라는 건데 친구가 그런 거지. 그 교장 선생님이 교육학 이론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정통하셨네요. 본능적으로 자기 살 길을 찾는 수도 있고. 근데 근데 그러면 그게 몰리는 게 문제지. 그죠. 그러면 그 친구가 업무 분장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이게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정통한 것 같은데 이제 모든 것들이 여기 책에 보면 이제 레버리지 할 것인가, 레버리지 당할 것인가 이 질문을 결국엔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의 요지 로무어는 결국엔 얘기합니다. 당신이 레버리지를 잘 이용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잘 넣어서 잘 이용해야 너의 시간을 최대한 창출할 수 있고 그 시간을 너를 위해 쓸 수 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이 로무어는 자기 책을 우리한테 팔았잖아요. 책으로 저희들을 레버리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책 자체는. 그래 그게 근데 초중등 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학에도 당연히 있고 그런 말이 있어요. 대학에도 교수님들 되게 바쁘잖아요. 근데 다들 연구하고 가르치는 게 좋아서 이제 대학에 계신 분들인데 대학에도 행정일이 있단 말이에요. 해야 될 일들을. 그러면 그 행정일을 맡겨야 되는 또 리더들이 있죠. 소위 말해서 뭐 단과대학에는 학장이고 뭐 부학장님들도 있고 대학 전체로 보면 총장님, 부총장님, 뭐 처장님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격언처럼 내려오는 게 제일 유능한 사람을 찾으려면 제일 바쁜 사람을 찾아라. 일을 맡기려면 제일 바쁜 사람을 찾아라. 그래서 솔직히 일을 맡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좀 한가한지 일할 형편이 되는지 이 사람은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한테 주지 말고 저 사람 주자라고 하지만 역으로 정말 일을 하려면 제일 바쁜 사람을 찾으란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20대 80의 사회 뭐 이런 거 하면서 능력주의, 불평등 사회 뭐 이런 거 얘기하지만 조직에서 2대 8, 20대 80 해가지고 일하는 20과 그냥 무임승차한 80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하고 좀 비슷한 거라.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 조직이 잘 굴러갈 수가 없죠. 네. 소진되고 유영철 선생님 친구가. 네, 그렇죠. 제가 유영철 선생님은 소진된 거 아니잖아요. 아니 저는 지금 팔팔하잖아. 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레버리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어서는 조직의 구성원의 역량을 고려를 해서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기대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악용된 거지. 레버리지의 좋은 어떤 이론적인 어떤 시사점이 예, 아주 뭐 특정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특정 대학에 계신 분들에 의해 악용된 거죠. 그러니까 그 교장 선생님은 그 유영철 선생님의 친구분을 친구. 6학년 부장으로 놓을 게 아니라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부서로 놨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음. 근데 제 친구가 참 안타깝고요.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 되게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장기적인 차원에서 조직 장기적인 차원에서 좀 바라보고 하는 게 필요한데 이제 또 교장 선생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교장 선생님 임기가 또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또 나와야 되고. 근데 그 사업을 어떤 누군가에게 좀 이렇게 몰아서 하게 되면 그 한 개인이 결국 소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네, 의사결정할 때 약간 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부분이지만 레버리지를 교장 선생님들이 쓰는 거는 중요하고 좋은데 이 레버리지를 쓸 때 예측이 좀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레버리지를 쓸 때 너무 측근만 계속 이렇게 너 해라 뭐 네가 잘하니까 구슬리기보다는 그러한 레버리지 지점을 결정하는 과정도 좀 구성원들 사이에서 얘기하는 게 좋죠. 왜냐면 예측 못할 일들은 생기거든요. 맞아요. 그럼 누군가는 해야 돼 또.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걸 매번 교장 선생님 편하라고 그렇게 레버리지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레버리지를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학교는 사실 예측된 일만 오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도 막 우리 막 이상한 일들 많이 오고 했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 예측 불가능한 일이 생기는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했을 때 대부분 거절하진 않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교장 선생님이 그런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어떤 조직을 좀 운영할 수 있는 고도의 좀 스킬이 노하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좀 그 교수님의 밑에서 교육학 이론을 좀 배우고 하면 우리 학교의 미래가 그렇죠. 좀 밝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리더들의 조직 관리, 레버리지 잘 활용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성장의 관점에서 네. 봐야 되는 거죠. 교수님 항상 열려 있는 거죠? 열려 있죠. 근데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야 돼. 비밀번호는 알려주면 안 돼. 네. 오늘도 교수님께 또 교육학 이론을 또 배웠었어요. 아까 싱킹 시스템 띵킹이라고 시스템 사고에 대해서 또 기회가 있으면 좀 말씀드리겠지만 네. 이게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봤을 때 그 말하자면 혈을 짚는다고 하죠. 일종의 혈이 레버리지예요. 근데 그 혈이 조직 관리에서는 한 군데만 더 몰리면 너무 그 피가 고이는 것처럼 안 좋아.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다양한 레버리지를 두는 게 리더 입장에서 중요하고
당하는 레버리지도 조금 편하고 그 친구분 참 잘 있죠 이제. 그렇지만 뭐 그 친구는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 네, 그런 면에서 네,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딱 마무리하면 좋지 않을까.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어? 빠이. 여러분의 레버리지 같은 상황이 있었다면 댓글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